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타입니다. 오늘은 이야기 하나로 시작을 해볼 건데, 스티븐 아저씨가 있었어요. 스티븐 아저씨에게는 굉장히 예쁜 10대 정도의 딸이 있었습니다. 자, 이 10대 딸이 파티에 갔다가 아프다고 아빠를 불렀어요. 어떻게 안 갈 수 있겠어요? 또 이제 열심히 운전해서 아저씨가 갔어요. 딸 데려왔어요. 태웠어요. 태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언제나 가던 길이에요. 언제나 가던 길인데 그 길에는 취객이 많았다고 합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저녁 시간에는. 그리고 사각지대야. 사각지대인 교차로. 언제나 집에 가는 길이지만 좀 난해한 길이네요. 사각지대인 교차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하니까 앞으로 나가기 전에 양쪽 길을 모두 살피고, 생각을 해보면 정상 속도로만 가면 뭐 크게 부딪힐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쭉 갔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 음주운전자가 시속 100마일, 160km로 스티븐을 향해서 돌진하더니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뺨! 하고 스티븐과 딸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음주운전자는 가벼운 경상만 입고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정말 나쁘죠, 음주운전자. 안에 있는 모든 우리가 비난을 끌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아요. 자, 근데 요새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상한 점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 만약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돼야 돼. 왜 그런진 몰라. 그냥 한 명은 돼야 돼. 3번은 없어요. 누구 고르실 거예요? 자, 스티븐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가족을 잃은 슬픔을 평생 선사해야 했고, 자기가 운전한 차에 의해서 딸이 죽고, 본인도 이제 전화라로 돌아가시고, 그런 스티븐 1번이고, 2번은 온갖 비난을 다 받고 있는, 그렇지만 살아남은 음주운전자. 네, 1번, 2번 중에서 누구 하시겠어요? 누룽. 네, 여러분,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음주운전 아저씨 고르지 않았어요? 그게 살아있잖아. 여기 이상하죠? 왜 음주운전자를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내 입장이라면 음주운전자를 고를까요? 왜냐면 그 사람이 비난을 받는다고 해서 그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피해는 오롯이 나의 것이에요. 이를 되돌릴 수도 없고, 내가 받은 상처, 문제들, 껴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없어지거나 어느 정도 경감은 될까? 웬만큼 다 되진 않아요. 90% 이상 계속 그걸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말이 됩니까?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진짜 어이가 없는 일이죠. 저 사람이 부끄러운 짓을 했는데 보고 있는 내가 부끄럽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그 일을 겪어야 되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세상은 말이 안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적으로 돌아가고 있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요인을 비난하는 것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비난은 내가 내 삶에 대한 책임과 통제권을 놓게 만듭니다. 저는 이제 벌어질 일을 막을 방도가 정말 없었다고 말할 것이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이제 그 일은 점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될 거라고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다른 무엇이 일이든 나에게 나쁜 일이 벌어지는 거를 방관하고 상대방 비난만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시간을 되돌려서 스티븐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첫 번째, 딸을 설득해서 친구 집에 머물게 한다. 두 번째, 차를 몰고 취객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지 않는다. 세 번째, 사각지대에 제정신이 아닌 운전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길을 택해서 집에 간다. 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지고 통제권을 내가 가져오는 편이 낫습니다. 왜냐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수록 더 많은 통제권이 나한테 넘어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제 비난하는 피해의식, 내가 이런 일을 당했어, 저 사람이 잘못했어, 이 생각에만 머무는 것은 당신이 무언가를 노력할 때
빨리 지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내 머릿속으로는, 내 논리로는, 내가 아는 걸로는 저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계속해서 내가 그 피해와 그 뒤처리를, 뒷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에 반복적으로 놓이게 되면 지치죠. 그만하고 싶어지는 시간들이 많아지죠. 이 모든 세계에 적용이 되지만 특히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누구의 잘못이든지 상관없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은 나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으면 책임의 화살을 차라리 나한테 돌려서 딴 사람이 만드는 변수와 이런 통제 불가능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그 통제권을 뺏어올 방법을 궁리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아까 스티븐의 예를 들었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연구하게 되고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은 잘못의 책임과 상황의 통제권이 어디에 있기를 바라는가? 회사 직원이나 경제 상황 혹은 무엇이 됐든 무작위적인 요인이 당신의 미래를 망친 다음에 비난받기를 바라는가? 차라리 다른 사람으로 인한 잘못까지, 그 문제까지 당신이 책임을 져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의미가 없다. 여전히 대가를 치러야 하는 사람은 나다. 냉혹한 진실 하나 있는데요. 자,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당신이 부자가 되든 말든 관심이 없다. 부자가 되든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것이든을 대입해 보셔도 똑같이 성립이 될 것 같아요. 행복한 가족을 이룬다, 아니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다 라던가 이런 것들,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든다 라던가, 무엇도 그 누구도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장이면 그 직원들은 월급만 받을 수 있으면은 아무것도 너가 돈을 벌든 말든 생각을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세상은 당신이 일을 열심히 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졌는지 따위에 관심이 없다. 당신에게 집중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뿐이다. 문제를 항상 대비할 유일한 사람도 바로 당신이다.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세상을 또는 자신을 탓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세상은 잘못의 대가를 치르지 않을 것이다. 자, 대놓고 말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당신의 인생은 아마 실망으로 가득할 것이다. 원하는 만큼 돈도 벌지 못했고 어느 꿈 하나 이루지 못했으며 친구와 가족을 빼면 당신은 그 누구에게도 정말 중요한 사람은 아니다. 당신은 일하는 곳에서 호감을 살 수는 있겠지만 결국 즉각 대체될 수 있는 돈 버는 직원 중 하나에 불과하다. 저도 예전 전공이 언론 쪽이다 보니까, 이중 전공이 언론 쪽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듣는데, 그 오디션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PD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그쪽의 PD분들은 거기에 나오는 모든 출연자 그 하나하나 요소의 분들을 그냥 달리는 말들로 생각을 한대요. 열심히 띄워주면 감사한 거죠. 그걸 이용해서 본인들이 이익을 취할 수 있으니까. 일단 본질은 냉정하게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A가 성공하든 B가 성공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만 가져가고 싶은 것 뿐이에요. 회사에서도 그렇죠. 사실 우리는 회사와 큰 애착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기에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장님, 그 대표님 혹은 그 주주들이 똑같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결국 돈 버는 직원들이고 교체 가능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실제로 돌아가고, 회사가.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아직은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를, 여기서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 빨간 줄을 그어놓은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당신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모두 당신 탓이다.
반대로 이 말은 당신이 변할 수 있다는 말로 바꿀 수 있다. 당신은 삶의 몇몇 영역에서 나쁜 수만 당첨됐을 수도 있다. 네, 있죠. 정말 그랬을 수도 있어요. 나한테 온 것들이 진짜 다 내가 운이 정말 나빠서 그게 겹쳐서 일어났을 수도 있어. 하지만 당신이 이길 때까지 주사위 던지는 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게 우리가 가진 파워예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만, 냉정하게도 정말 우리밖에 관심이 없지만 우리의 성공에 대해서는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 주변에 신경 써주는 듯해 보이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호응을 해주는 걸 수도 있고, 진짜 깊은 마음까지 안에까지 간다면 본인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다들 그래야 하고,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고, 그렇죠. 친구들 어느 정도 신경 써줄 수 있고 공감해 줄 수도 있지만, 깊게 내려가 보면 나에게 내가 중요한 것은, 가장 그 대상자는 나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수혜자도 나고 최고의 피해받는 사람도 나예요. 나에게 벌어진 일로 인해서. 하지만 계속해서 나에게 어떤 확률이 당첨이 될지 시도해보는 걸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그거는 굉장히 명백한 기회란 말이에요. 위험을 인식하고 나에게 기회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야죠. 네, 계속해서 주사위를 던져봅시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남들을 비난하는 거에서 멈추던 것들을 다 어느 정도 나의 책임으로 다 가져와야 돼요. 이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피해의식에 깊게 이렇게 살아가신 분들은 뇌가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짐이 굉장히 무거울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내가 누군가를 너무 오랫동안 만약 나에게 피해를 끼친 것 때문에 미워했고 증오했고, 그런 시간이 길고 그 상처가 깊은 만큼 그 짐이 굉장히 무겁고 내 자신을 굉장히 많이 탓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훗날 당신은 총알이 발사되기 전에 무수히 많은 총알을 피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고 합니다. 네, 지금 예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책임 회피하고 싶을 때 명백히 상대방 잘못이지만, 그렇지만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나의 몫입니다. 세상의 룰이 그렇다면 그 세상에서 성공하고 적응하기 위한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걸 내 룰로 삼는 게 아니라 세상의 룰을 가져와서 나의 룰로 삼아야 해요. 누군가를 비난을 할 수 있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나의 몫이라는 것, 그게 세상의 룰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그 책임까지 다 본인이 지세요. 네, 그만큼 역으로 통제권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법 중에서 어떤 걸 했냐면, 네, 부자는 주도권을 잡는다. 아파트를 쭉 중요한 내용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러 가지 10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법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주도권, 책임을 다 내가 가져오고 좀 힘들더라도 나아갈 수 있도록, 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 안녕.